네, 지금 이 시각 여러분이 주목할 만한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장중 3,900선에 바짝 다가서며 이틀 연속 최고치를 새로 썼습니다. 장중 3,893선까지 올라 3,900선 턱밑까지 오른 건데요. 다만 오후 들어 상승폭을 대폭 줄이며 3,820선에서 마감했습니다. 한편 일본 신임 총재 취임에 따른 달러 강세 영향으로 원달러 환율은 8.6원 오른 1,427.8원에 주간 거래를 마쳤습니다. 윤영섭 기자입니다. 1% 가까이 상승 출발한 코스피는 무섭게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장중 2% 넘게 오르며 3,893.06까지 올라 또다시 최고치를 새로 썼습니다. 그러나 이후 상승폭을 크게 줄여 3,823.84의 장을 마쳤습니다. 장중, 종가 기준으로 또 최고치입니다. 코스피는 3,800선을 넘은 지 하루 만에 3,900선 턱밑까지 오른 겁니다. 이에 증시 대기 자금인 투자자 예탁금은 20일 기준 80조 6천억 원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고, 빚을 내 투자하는 걸 뜻하는 신용거래 융자 잔고는 24조 원을 넘어 4년 만에 최고치입니다. 삼성전자는 장중 99,900원까지 올랐다가 차익 매물이 나오며 97,500원에 마감했고, SK하이닉스도 장중 50만 원을 넘었으나 47만 9천 원에 장을 마쳤습니다. 현대차가 3.4%, HD현대중공업이 10% 가까이 오르며 자동차와 조선주가 강세를 보였고, 카카오도 김범수 창업자의 시세 조종 혐의에 대한 1심 무죄 판결로 6% 급등했습니다. 반도체주 고점 부담에 차익 매물이 나오는 등 피로감이 있다면서도 당분간 우리 증시는 반도체 슈퍼사이클 등으로 상승세를 이어갈 것이라는 평가도 나옵니다. 반도체 실적을 감안해 볼 때 향후에도 주도주 역할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2026년까지는 호황을 누리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넷플릭스, 테슬라 등 국내외 기업들의 호실적 기대 등도 강세장이 지속될 것이란 전망에 무게를 싣습니다. 한편 일본 신임 총재 취임에 따른 달러 강세 영향으로 원달러 환율은 8.6원 오른 1,427.8원에 주간 거래를 마쳤습니다. 연합뉴스TV 윤영섭입니다. 경쟁사인 하이브의 SM엔터테인먼트 공개 매수를 방해하려 시세를 조종했다는 혐의를 받는 김범수 카카오 미래이니셔티브 센터장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른바 별건 수사가 진실을 왜곡했다며 검찰을 직격했는데요. 특히 재판부는 유일한 증거였던 이준호 전 카카오 엔터테인먼트 투자전략 부문장의 진술은 다른 사건 수사로 압박을 느껴 진술을 바꾼 허위 진술이라며 신빙성을 부정했습니다. 최지원 기자입니다. 지난 2023년 2월 SM엔터테인먼트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시세를 조종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센터장. 재판부는 김 센터장의 승인 아래 SM을 사들이려 카카오가 주가를 조종했다는 검찰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공개 매수 전 주식을 사들이는 건 시세를 조종하려는 게 아니라 공개 매수에 대한 통상적 방어 혹은 경쟁 방법이라는 겁니다. 매수 주문 시간 간격 등을 봤을 때도 시세 조종성 주문과는 차이가 있어 카카오의 주식 매수가 시세 조종이 아닌 물량 확보 목적이었다는 피고인들의 진술이 합당하다고 봤습니다. 또 카카오가 SM 인수를 고려한 건 맞지만 특별히 사모펀드 원아시아 파트너스와 공모해서 반드시 인수해야 할 만한 상황은 아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김 센터장을 비롯한 배재현 전 카카오 투자총괄 대표와 홍은택 전 카카오 대표, 김성수 전 카카오 엔터테인먼트 대표 등 전직 임원진들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김 센터장은 카카오 그룹이 위기를 벗어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했습니다. 그동안 카카오에 드리워진 주가 조작과 시세 조정이라는 그늘에서 조금이나마 벗어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재판부는 유일한 증거였던 이준호 전 카카오 엔터테인먼트 투자 전략 부문장의 진술은 다른 사건 수사로 압박을 느껴 진술을 바꾼 허위 진술이라고 봤습니다. 별건 수사로 이끌어낸 증언이라는 건데 무죄 주문을 선고한 뒤에도 이례적으로 검찰 수사를 향한 공개 비판을 쏟아낸 뒤 이런 수사는 지양됐으면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재판부는 펀드를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원아시아 파트너스 대표 지모 씨에 대해서만 유죄를 인정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김 센터장에 대해 징역 15년을 구형했던 검찰은 판결 내용을 들여다본 뒤 항소 여부를 검토할 것으로 보입니다. 연합뉴스TV 최주원입니다. 오늘 오전 서울 소공동 서울센터 빌딩에서 불이 나 125명이 대피했습니다. 리모델링 공사가 진행 중인 건물 내부에는 작업자와 관계자가 있었다고 하는데요. 대부분 자력으로 빠져나왔지만 거센 연기 탓에 빠져나오지 못해 옥상으로 대피했다가 소방당국에 구조되기도 했습니다. 한때 서울광장 인근으로 연기가 퍼지면서 혼잡이 빚어지기도 했는데요. 보도에 서승택 기자입니다. 창문 사이로 시커먼 연기가 뿜어져 나옵니다. 검은 연기는 이내 건물 전체로 번져나갑니다. 화재가 발생한 건 오전 9시 45분쯤. 서울 중구 소공동에 있는 16층 건물 3층에서 연기가 난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초등학교 아이들이 이제 견학을 온 것처럼 보였는데 아이들이 막 불이라고 하면서 소리를 지르면서 선생님들은 이제 막 아이들한테 이제 한쪽으로 대피해라고 하면서 이제 그래서 제가 쳐다보게 됐고요. 리모델링 공사가 진행 중인 건물로 내부에 작업자와 관계자 등 총 125명이 있었습니다. 이 가운데 111명이 지상으로 자력으로 빠져나왔고 14명은 거센 연기 탓에 내려오지 못하고 옥상으로 대피했다가 소방당국에 구조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3명은 연기를 마셔 현장에서 응급처치를 받았습니다. 이 불로 서울광장 인근으로 검은 연기가 크게 번지며 일대가 혼란을 겪었습니다. 근데 연기가 좀 많이 나는 게 보였어요. 걱정스럽긴 했는데 그래도 다행히 큰 사고로 번지진 않아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1시간 반 만에 불을 완전히 끈 소방당국은 리모델링 작업 중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화성시 서신면의 자원순환시설에서도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장비 28대와 인력 84명을 동원해 3시간여 만에 불길을 완전히 잡았습니다. 당시 내부에는 직원 2명이 있었으나 모두 대피해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내부에 고물 약 5톤이 쌓여 있어 불이 빠르게 인접 건물로 번졌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서승택입니다. 반복 작업 프로그램인 매크로를 이용해 야구장 입장권을 선점하고 되판 안표상이 덜미가 잡혔습니다. 피의자는 1,800장 넘는 표를 선점했는데요. 매크로를 쓰거나 유료 회원용 선예매 제도 또는 대기번호를 뛰어넘는 직접 링크, 이른바 직링을 악용했습니다. 최근 프로야구 인기를 악용해 최대 15배의 폭리를 취한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보도에 천재상 기자입니다. 경기 여주의 한 PC방. 남성 한 명이 이리저리 옮겨가며 컴퓨터 여러 대를 조작합니다. 자세히 살펴보니 야구장 입장권 예매 사이트입니다. 이 남성, 단순 반복 작업 프로그램인 매크로를 이용해 입장권을 대량 선점하는 중이었습니다. 대전경찰청은 정보통신망법,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등 혐의로 40대 남성을 현행범 체포했습니다. 진술 거부하시고 변호사 선임할 수 있어요? 응? 논쟁자 안지? 그런가? 수사 결과 피의자 A씨는 지난 2023년 3월부터 올해 7월까지 본인과 가족, 지인 명의로 예매 사이트 계정을 만들어 범행에 사용했습니다. 1,800장 넘는 표를 선점했는데 매크로를 쓰거나 유료 회원용 선예매 제도 또는 대기번호를 뛰어넘는 이른바 직링을 악용했습니다. 피의자는 하나이글스 커플석 입장권 한 장을 40만 원에 판매하는 등 최고 15배의 폭리를 취했는데 안표를 팔아 3억 원이 넘는 수익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안표용 매크로 프로그램을 개발 판매한 20대 2명도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습니다. 취소표 자동 구매와 다수 사이트 적용 기능을 추가한 프로그램을 만들어 3년간 973명에게 팔고 8,600만 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판매뿐만 아니라 그 매크로 프로그램을 제작해서 파는 거, 그리고 직링이라고 불리는 그 직접 링크를 판매하는 행위도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 발견이 되면 저희들 이제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을 강력히 할 계획입니다. 경찰은 안표 근절을 위해 직링 방지 기술적 보조와 비정상적인 고가 거래를 막는 예매 사이트들의 자정 작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연합뉴스TV 천재상입니다.
네, 전국적으로 예년보다 한 달 앞선 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서울은 4.8도로 올가을 들어 기온이 가장 낮았고 한때 체감온도가 3.5도까지 떨어졌습니다. 일부 지역은 아침 수은주가 영하권으로 떨어지기도 하는데요. 날씨가 언제까지 추운 건지 앞으로의 전망을 김동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강원도 설악산의 아침 기온이 이틀 연속 영하권에 머물렀습니다. 파주 판문점과 연천 백한면에서도 처음으로 0도를 밑돌았습니다. 서울은 4.8도로 올가을 들어 기온이 가장 낮았고 한때 체감온도가 3.5도까지 떨어졌습니다. 북서쪽에서 확장한 대륙 고기압에 따라 찬 공기가 계속 한반도로 유입되며 내일까지도 때이른 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북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와 내일까지 평년보다 2에서 5도가량 떨어져 내일 아침 기온은 3에서 14도로 기온이 낮아져 춥겠고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과 강원, 충청 등 중부 내륙의 기온이 한 자릿수를 보이겠습니다. 찬바람까지 불며 체감 추위가 심한 만큼 건강관리에 지속적인 유의가 필요합니다. 기온이 크게 떨어진 중부 내륙과 남부 높은 산간은 서리가 내리거나 물이 어는 곳이 있어 농작물 관리에도 주의해야 합니다. 목요일부터는 아침 기온이 10도 안팎으로 오르며 차츰 추위가 풀릴 것으로 보입니다. 주말까지는 예년 이맘때 가을 날씨가 이어지겠지만 다음 주 월요일부터 기온이 또다시 한 자릿수로 떨어지며 날이 추워질 전망입니다. 연합뉴스 TV 김동혁입니다.